파주시 문산부터 고양시를 관통해 서울시까지 이어지는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오는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착공 5년 만인데요. 이 건설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땀 흘려온 분이 있습니다. 기자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민경선 경기도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제 후반기 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새로 소속 상임위원회 배치도 끝났는데요.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삼선 의원으로서 여러 상임을 거쳐서 최근에 농정해양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농정해양위 하면 고양시에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고양시가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6개의 단위 농협이 있고 축협 또 화훼조합이 있고 그리고 국제적인 꽃박람회 행사 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연관이 있고 특히 학교 급식 문제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지도 농협에서 로컬 푸드 직매장을 신설하려고 추진 중인데 긴밀히 협의해서 최근에 농식품부 응모를 해서 선정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의정 활동과 관련된 10번째 의정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건가요? 예, 네네. 지금 직접 우편함에 꽂고 네. 전달하고 있고요. 또 그런 와중에 소소한 민원들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게 지내고 계셨는데요. 이 의원님께서 또 지역 주요 사업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챙겨온 사안이기도 하죠. 이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드디어 11월에 개통을 하게 됐네요. 어떻습니까? 예. 파주 내포리에서 고양시 강매동 방화대교 북단까지 있는 35.2km의 민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조 1,971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보상비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 국비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 사업 방식입니다. 그렇게 추진돼서 아마도 11월 6일 정도에 개통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막바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느 건설 현장이 안 그럴까 싶기는 한데 이곳도 사실 그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추진 과정에서 좀 굵직한 이슈라고 할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실제 서울 문산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8년간의 저는 일명 착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나쁜 도로인데 그 협의 과정에서 상생도로로 탈바꿈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많은 현안들이 있었죠. 9가지 중대 현안인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 현안을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저희가 방화대교를 권율대로를 통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차단해서 못 다니게 하고 만약에 그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1km에서 한 2km를 돌아서 돈 내고 가는 구조. 그러니까 그 당시 2007년 기준으로 660원을 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고양 시민이 1m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도로를 돌아서 결국 660원을 내고 서울 시민은 똑같은데 예를 들면 강변북로 통해서 방화대 넘어가는데 한 푼도 안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 부분을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1인실 비롯해서 토론회, 공청회에서의 반대 의견을 통해서 관철해내서 결국은 공용해서 무료로 쓰는 방식으로 관철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곳인데요. 이곳에 서정마을이 5,000세대입니다. 5,000세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농가 임야로 표기되는 환경영향평가 누락을 시킨 것이죠. 여기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네. 이미 들어선 아파트를 유령도시로 표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한 졸속 추진을 막아내서 결국은 추가 이격거리를 150m 정도 더 이격을 시키고 그리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사봉이 실제 휴게소가 들어서면서 두동강이 나는 훼손의 심각성이 컸는데 휴게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터널화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서 상당히 서정마을이나 화정, 그다음에 행신동에서 정말 그 둘레길로서 곽광을 받는 곳을 지켜낼 수 있던
했던 것이 가장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또 얘기하신 부분이 또 1인 시위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만큼 굉장히 활동하시면서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8년간 싸우면서 우여곡절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뭐 낙선 조직을 만들어서 낙선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굴하지 않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초창기 때가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2012년에 예를 들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항의 사안을 제출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그리고 과천정부 청사앞 79일간 1인 시위에 돌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청사 앞에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었는데 정말 공무원들 상대로 좀 잘 이것이 문제 있다라고 했지만 눈여겨보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78일째 국토부에서 다자간 협의체를 해서 1년 동안 착공을 연기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제가 79일째 1인 시위를 접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인 시위를 접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신호등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웃으면서 오시더라고요. 공무원이었죠. 한 분이었는데 애쓰시더니 축하드립니다라고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악수를 하는 순간 갑자기 그동안에 싸웠던 그 필름처럼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아마 1시간가량을 계속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가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그런 의정활동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을 하게 됐는데 실제 개통하면 고양시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실제 서울 문산 민자고속도로만 봤을 때는 결국은 파주 시민들한테는 큰 혜택이고 일부 고양 시민들한테 교통으로 서울을 진입하기 한 거에는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실제 고양시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지금 강병북로를 통해서 출퇴근한 인구에 잼이 걸리는 결국에서 교통이 정체돼서 오히려 출근길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강병북로에 거기 진입부터 가양대교까지 1차선을 더 확대했지만 미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앞으로 전개되고 있는 광명 서울 구간이 지금 실시 설계가 승인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그게 완공되고 그리고 지금 이미 완공된 광명 수원 구간과 연결되면 서울 순환 고속도로 그다음에 서부 간선도로의 여러 가지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역구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창릉 3기 신도시의 교통 대책인 이 고양선의 행신 중앙로역을 신설해달라 이런 요구가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데요. 이게 일단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 창릉 신도시가 813만 제곱미터에 3만 8천 가구가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 대략 10만이 들어서는데 서울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 인접해 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하나로 경전철인 고양선을 만들겠다는 건데 6호선인 은평구의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이게 10만이 들어서고 자족 기능이 갖췄더라도 서울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창릉 신도시의 주민들이 결국은 중앙로를 통해서나 이동하게 되면 결국은 교통 정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근에 있는 우리 행신지구 같은 경우는 그대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인 고양선의 노선을 좀 일부 변경을 해서 행신 중앙로역을 신설해달라는 요구 조건이고요.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 지난 총선에서도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이 주민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한준호 국회의원님이 공약을 했고 여러 타 후보들도 공약을 했던
지역의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시도위원과 함께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데 LH가 지금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마 11월 달 정도에 나올 예정인데요. 그 결과를 보고 더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긴밀히 LH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GTX도 A 노선이 이 화정지구로 지나가면서 그 일대의 주민들이 안전성을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 30m지만 이 고양 경전철은 결국은 그 위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파트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한 곳으로 좀 변경을 해서 중앙로로 가게 되면 뭐 보상비를 비롯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분상 좋다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좀 개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책은 뭐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염이나 감염 예방 치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인 감염 예방 기관이 공공의료원인데 지금 경기도에 6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번에 추경에 지난달에 472억 원에 투입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특히 이제 농정해양이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을 다루는데 학교 급식은 친환경 급식이기 때문에 계약 농가가 미리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한 후에 출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학교가 수업이 안 되고 예를 들면 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심각해진 겁니다. 이번에 추경에 21억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역 화폐를 통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문제, 소상공인 지원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세 번째는 이러한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앞으로 오래 지속된다는 여론도 많고 그런 이게 생활 패턴,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미래를 생각한 대안을 마련하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번 다음 달부터 행정감사가 있고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정책적이든 예산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이 경기도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